광코는 딱 저 나이 때, 그러니까 PD님 나이처럼 젊었을 때 제가 자주 찾던 곳입니다. 주로 소규모의 연립 다가구나 노후된 단독주택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틀림없습니다. 빌사부TV 김준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빌사부의 황금막내, 빌사부의 카더가든 차현남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빌사부TV의 편집과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빌사부의 카더가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출연해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 출연하시던 김인현 팀장님 어디 가신 건가요? 자, 김인현 씨는 이 갑작스러운 피부 발진으로 인해서 이 병원 신세를 자, 지난 시간 이 대구 동부권역의 중심인 범호 내거리와 또 만촌 내거리를 보셨고요. 이번엔 두류 내거리와 죽전 내거리입니다. 자, 먼저 두류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Now give it to me. Oh yeah. 두류내거리는 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달구벌대로와 서대구로, 그리고 두류공원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서대구와 성서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특히 최근 이 일대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가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수성구 범어내거리와 달서구 죽전내거리 다음으로 대구에서 무려 3번째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대구 서부권역에서 이곳이 가장 임팩트가 있는 곳입니다. PD님은 두류 내거리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두류내거리 하면 저는 아무래도 광장코아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두류역이나 두류내거리가 먼저 생각나겠지만 예전만 해도 광장코어가 이곳의 중심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의 1세대 복합 쇼핑타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광코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 감산지라 불리던 큰 저수지 말고는 대부분 논밭이었다고 합니다. 1984년 청구주택이 이 사유지였던 감산지를 매립해서 약 800여 세대의 광장타운을 지으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죠. 광코는 딱 저 나이 때, 그러니까 PD님 나이처럼 젊었을 때 제가 자주 찾던 곳입니다. 쇼핑몰 형태의 상가에 이 어류 잡화 매장과 영화관이 줄을 이루었고 또 분식이나 카페, 노래방, 오락실이 적절히 섞여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 온라인 쇼핑몰이 갑자기 생겨나더니 홀 매장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넷플릭스 같은 OTT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영화관을 찾는 사람도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집에서 보지 굳이 밖을 나가가지고 영화관을 찾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대구 목자 상권에서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순위가 다소 좀 떨어진 감은 있지만 칠곡 삼지구라든지 또 동대구역 신세계 건너편의 먹자 골목, 다사 죽곡의 먹자 골목, 또 최근에는 교동의 교토타운과 같은 상권과 더불어서 늘 찾는 곳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젊음이 거리 안쪽에 가보면 홀덤펍이나 노포, 그리고 보드카페 등 이런 회전율 높은 업종들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특히 내거리 인근의 최근 분위기도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이 대단지 신축 아파트인데요. 실제로 두류역 자이의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 분양을 했었잖아요. 네네. 자이, 스타일스, 서한포레스트만 해도 무려 2,500세대가 넘는 규모입니다. 비록 4인 가족 아파트 시대가 무너지긴 했지만 이 가구당 2.5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한 6,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된 셈이죠. 거기에 오피스텔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두류 내거리 하면서 이월드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이곳은 대구 건설기업의 흥망, IMF 이후의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대기업 인수까지 모두 얽혀있는 꽤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죠. 사실 이월드의 시작은 1995년에 개장한 우방랜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국의 시공 능력 20위권에서 30위권 안에 있었던 우방건설이 시공을 했었는데 우방타워로 잘 알려진 지금의 83타워를 메인으로 해서 유로풍의 테마시설이 채워지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놀이공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2000년 법정관리에 들어서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2011년 이랜드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이월드로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되었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월드가 이곳 두류내거리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곳이라면 단연코 두류공원일 겁니다. 이월드가 관광형 테마 놀이 시설로 자리 잡으면서 경산, 구미, 포항, 안동 지역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났었는데 집객 효과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시설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이월드 야간 개장도 정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벚꽃 축제나 불꽃놀이, 치맥 페스티벌 같은 이런 축제가 붐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발길을 자연스럽게 불러들였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축제 기간에 매출이 평소 매출의 한 20% 이상 올라왔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 바가 있고요.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앵커 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두류내거리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내당동 홈플러스 폐점이 이슈가 되었는데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 구조가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홈플러스와 같은 초대형 시설은 입지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내부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실 아울렛의 소비 구조는 지금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이나 또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으로 생활용품 구매가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쿠팡이 그렇게 말이 많으면서도 아직까지 엄청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다 대형마트들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거겠죠. 형태가 바뀐다고요?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또 트레이드스 홀세일 클럽처럼 초저가나 대용량, 체험용 쇼핑은 오히려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내당 홈플러스 자리에 들어간 장보고 식자재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장사는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자영업자를 잡은 겁니다. 장보고는 자체 배송기사를 채용해서 지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매마트에 물류 기능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빠르면 좋다 라면 자영업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전에 도착 이런 식으로 장사 시간에 맞춰서 배송이 되니까 주문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배달이 아니라 납품이 되니까 이것저것 뛰고 있는 배민보다는 훨씬 선호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장보고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결국 홈플러스의 빈자리를 장보고가 채우면서 사람들이 발길이 다시 이곳으로 몰리게 된다. 그렇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 이번에는 재건축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내당동, 두류동, 크게 보면 평리동 일부 지역까지 이곳에는 노후된 주거지역도 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로 소규모의 연립 다가구나 노후된 단독주택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틀림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곡 일대 재개발, 또 서구 원도심 재개발이 있죠. 특히 서구 원도심 재개발,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인데 7개 구역에 약 9천여 세대를 공급 예정이라 세대 구역의 낙수 효과를 품으면서 신흥 뉴타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두류 내거리만 보더라도 땅값이 막 들썩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들썩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업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 두류 내거리 일대에 상권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상가와 모텔, 노래방과 같은 위락시설들이 주거시설과 한테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정리나 이 보상 협의에서 난항을 겪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의 토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필지가 불규칙적이면서도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 토지를 구획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또 서대구 KTX 접근 과 같은 교통 요인들이 잘 받쳐주고 있고 또 두류공원과 이월드 83타워가 있는 생활 환경이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공공기관이 현금으로 보상하는 이런 공공개발 정비 사업 쪽으로 방향을 맞출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두류 내거리 일대의 아파트 시장은 어떤가요? 가령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저는 궁금합니다. 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난 2월 기준으로 118주 하락 중입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3월 들어 보합세를 살짝 보이면서 거의 2년 넘게 이어져 온 하락장이 끝을 보고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미친 공급이 부른 참사라고 표현들을 막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금리 영끌 투자에
분양 열풍까지 겹치면서 약 5만 7천 가구가 분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대구 지역의 경우에 한 해 적정 공급 물량, 즉 입주 물량이 약 1만 2천 호에 못 미치는 걸 감안했을 때 이 공급 과잉으로 인한 후폭풍을 제대로 막고 있는 셈이죠. 자, 문제는 대구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높았던 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당시 고금리까지 오다 보니까 이 분양 취소와 미입주 세대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5월 기사 내용을 보면 악성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구의 경우에 무려 3,776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완공을 했는데 입주도 안 하고 불도 안 켜진 단지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었죠. 다행히도 2026년은 큰 변곡점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20년에서 23년까지 공급 물량 넘쳐났었고 또 24년부터 26년 현재 118주째 넘는 하락세 지속되고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입주 예정 물량은 약 7,500세대 정도지만 27년 이후에는 사실상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5년에서 6년이 걸리고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약 한 15년에서 20년 남짓 걸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기가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대구 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올해 2026년이라고 보는 거죠. 자, 특히 최근 두류 네거리에 공급된 신축 분양 아파트들이 이례적인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과거의 신축이 외곽지의 택지 중심이었다면 두류는 이미 도심의 형태를 갖춘 구도심에 지어진 신축이었기에 희소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두류 네거리 상권과 흐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구 서부권역의 또 다른 핵심이죠. 바로 죽전 네거리로 갑니다. 제가 그때도 많이 물어볼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달려가 보시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